오늘 이 시간에는 카카오 큰 폭의 하락세, 삼성전자가 이제 나서나 그러나 아직은 외국인이. 자, 그럼 무엇을 알아볼 것인가? 첫 번째, 미국 혼조불구 코스피 신고가 랠리. 두 번째, 삼성전자 이제 본격 상승인가? 세 번째, 외국인 아직은 소극적인 매매, 그 이유는? 네 번째, 카카오 조종, 셀트리온과 바이오는? 주천의 주식시황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천입니다. 미국 시장은 다우지수는 약보합, 나스닥 지수는 강보합의 모습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혼조 양상이 나타나는 모습. 장중 내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혼조 국면의 모습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전일 미국 시장은 경제지표가 발표가 되었죠. 6월달 제조업 PMI 지수와 서비스업 PMI 지수가 발표가 되었는데요. 숫자가 클수록 좋은 겁니다. 제조업은 62.6이죠. 지난달과 예상치보다 상회하는 모습이었고, 서비스업 쪽의 PMI 지수는 64.8로서 지난달 그리고 예상치보다 하회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는 좋고 하나는 나쁘고 이런 상황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지표 측면에서는 큰 영향은 없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업종별로 봤을 때는 경기 소비재 그리고 금융주, 에너지주들이 강세를 보였고, 스타일로 봤을 때는 모멘텀, 단기 모멘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성장주들이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소폭이긴 하지만 나스닥은 신고가의 모습이었죠. 어저께는 두 사람의 연방은행 총재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애틀란타 총재는 예상보다 경제지표가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첫 금리 인상은 2022년 말이다. 2023년에는 두 차례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설 것이다. 조금 더 이 사람은 앞당기는 모습을 보였죠. 이 사람은 소위 말하는 매파죠. 비둘기파하고 매파가 있는데,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이잖아요.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펼치는 스타일이 비둘기파가 되는 것이고요. 반대로 매파는 긴축적으로 하면서 금리를 올릴 때는 올리고 이렇게 하면서 공격적으로 하는 것이 매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달라스 총재 역시 2022년에 금리 인상을 볼 수 있을 것이다. 테이퍼링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이런 시점에 단행할 것이다. 이래서 이 두 사람은 전부 매파입니다. 빨리빨리 금리를 올리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리적으로는 역시 파월 의장의 이야기가 더 영향력이 있다. 목요일 금요일에도 연중은행 총재들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큰 아웃라인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장에 큰 영향을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한편 우리 시장 역시 혼조의 모습이 연출이 됩니다. 코스피 지수는 강보합, 코스닥 지수는 약보합의 모습이 연출이 됩니다. 코스피 지수는 신고가를 기록하는 모습이죠. 반면에 코스닥은 조정 양상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코스피 지수 측면에서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역할이 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외국인들은 그러나 거래소 시장에서 1000억대의 매도 우위고 코스닥에서도 1500억 매도 우위를 보이는 상황입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매도한 종목을 살펴보면 카카오, 네이버, 셀트리온, 진원생명, 시젠, 현대모비스, 현대차, 셀트리온 헬스케어 등을 매도를 했고, 매수한 종목은 SK이노베이션, LG전자, DB하이텍, 아모레퍼시픽, 포스코, SK하이닉스 등을 매수를 하고, 삼성 SDI도 소량 매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양쪽에 다 안 보이는 모습이잖아요.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구체적으로 진단을 해보기로 어쨌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강세 현상으로 인해서 지수 측면에서는 다시 신고가 랠리로 접어들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아직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소극적인 매매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쉽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 시장 쪽으로 돈이 안 들어오고 있다. 즉 새로운 돈, 신규 자금들이 우리 시장으로 유입이 되지 않고 있다. 이 그림을 보시면은 12주간 동안의 우리나라 관련 펀드들의 돈의 흐름을 보시면은 ETF 펀드, 이것은 ETF 펀드는 패시브 자금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iShare MSCI 코리아 ETF 패시브 자금의 성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iShare는 세계 최대의 자산 운용사인 블랙락이 운영하는 펀드를 iShare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어쨌든 간에 MSCI 코리아 쪽이죠. 끝근선입니다. 이 iShare 쪽에서는 지금 선이 밑으로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위에 요 파란 부분들은 ETF 측면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따라서 최근 들어서
그나마 자금이 빠져나가지 않는 상황이었잖아요. 결론적으로 빠지지는 않고 있지만 그렇다 해서 돈이 들어오고 있지도 않은 상황이다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에 있는 패시브 자금과 액티브 자금들의 최근 움직임은 어떤 것인가 이런 것을 살펴보게 되면은 그림의 끝부분만 보시면 되죠. 최근에 이 액티브 자금들도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중입니다. 특별한 방향성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패시브 자금 역시 같은 맥락이죠. 따라서 새로운 돈이 들어오지 않고 한정된 돈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강력하게 한쪽으로 끌고 나가기보다는 샀다 팔았다 이런 행태를 보여주면서 순환 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언제쯤 새로운 돈들이 자금들이 들어올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인데요. 일단 환율의 문제가 있잖아요. 달러 강세가 조금 진정이 되는 국면이 나온다면은 외국인들 자금들도 다시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그런 상황들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코스피 지수는 신고가의 랠리 이러한 모습이 연출이 되었지만 오늘 시장의 모습을 봤을 때는 성장주 쪽에 주도주였던 카카오와 네이버가 한풀 꺾이는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특히 카카오의 낙폭이 큰 모습이었고, 반면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올라오면서 또한 경기주, 정상화주 쪽에서도 순환을 하는 모습이 연출이 되는 것이죠. 어저께 올랐던 바이오 제약 쪽은 오늘은 조정의 모습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외국인들이 강력하게 한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상황들은 아니고, 특히 지수 부담이 크잖아요.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는 지수 부담이 큰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동안 사실 주가가 별로 못 움직였다는 장점이 있고, 또한 실적도 좋습니다. 그러나 자금력이 조금 외국인들이 지금은 딸리는 상황이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성장주 쪽에서 바이오, 2차전지, 자동차 쪽으로 계속 순환을 돌아가면서 주도주를 굳혀나가는 과정들은 좀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삼성전자가 양봉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거래량 증가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1.37% 상승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죠. 하지만 오늘 외국인들 매도는 외국인들 매수가 아니고요.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모습이었죠. 67억의 매도 우위를 보였고 기관들이 1,500억 매수 우위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기관들 중심으로 삼성전자의 주가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고요. 공매도는 10만 주대로서 늘어나는 모습이죠. 따라서 아직까지는 외국인들이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이것은 돈이 없다 이런 이야기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관 투자가들 가운데서도 금융투자 쪽에서 삼성전자의 매수 규모가 컸습니다. 이것은 단기적인 매매의 패턴의 금융투자다 이런 측면에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가 본격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외국인들 자금이 들어와야 되는 것이고, 그러나 현재의 가격 측면에서는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본전 수준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매도는 별로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달러 환산 수익률을 봤을 때 1월 달에는 상당히 좋았잖아요. 수익률이. 그러나 그 이후에 외국인들 매도가 나타나는 모습이었고 외국인들의 3개월 수익률도 떨어지는 상황이었죠. 그러면서 지금은 본전 수준에 와 있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적극적인 매도는 별로 없을 것이다. 그러나 강력하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자금이 들어와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할 수가 있겠고, 중요한 것은 삼성전자가 코스피 지수 내지는 코스피 200보다는 상대적으로 못 오른 상태죠. 이에 따라서 패시브 자금들의 수익률은 별로 안 좋은 상황이에요. 언제든지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외국인들 쪽에서도 들어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접근을 하실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따라서 삼성전자가 국민 주식이잖아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시점에서 가격 개념에서는 더 이상 크게 내려가는 상황은 아니라는 측면으로 접근을 하시면서 시간을 조금 더 두고 보자, 나쁠 것 없다는 측면에서 접근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카카오는 오늘 7%의 큰 폭의 하락세가 연출이 되었습니다. 거래량도 크게 늘어나는 모습이죠. 특히 외국인들이 오늘 3천억의 매도를 보이고 기관들도 1,542억의 매도를 보이는데 개인 투자자 쪽에서 4,500억을 매수를 합니다. 단기적으로 이렇게 되면은 조정이 좀 더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카카오의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보다는 지금부터는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봐야 된다는 측면에서 접근을 해나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뒤를 누가 이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먼저 현대차를 살펴보게 되면은 보합선이죠. 외국인들의 243억 매도 우위를 보입니다. 현대차의 모습도 오늘 장중에 좋은 모습이었지만 보합선으로 마감이 되었지만 추세적으로는 저점을 살려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네이버는 카카오 때문에 같이 휩쓸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587억 매도 우위잖아요. 신고가의 형태이긴 하지만 카카오에 비해서는 상승률이 그렇게 크지 않은 상태잖아요. 카카오 조정이 나오게 되면 네이버도 조금 무거운 상태로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 상대적으로는 조금 카카오보다는 유리할 것이다. 이런 측면이지만 이제 카카오와 네이버보다는 그동안 성장주 쪽에서 순환을 돌고 있는 자동차라 또 바이오 쪽이 오히려 조금 더 안전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판단은 내려볼 수 있겠습니다. LG화학은 여전히 바닥을 다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요. 셀트리온은 오늘 1% 하락세를 보이면서 연봉을 보였지만 밑에 꼬리를 다는 모습이고 거래량도 그렇게 많은 모습이 아니었다는 측면이죠. 셀트리온에 대해서는 오늘자 셀트리온 영상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시장은 지수 측면에서는 속도 조절의 측면, 주도주 맥락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조금 가벼울 수 있는 바이오 쪽의 상승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성이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